천안의 한 개인 택시 기사가 승객을 태우던 중 골목길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된 상황에서 승객이 허리가 아프다며 택시기사의 보상을 요구해 택시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안 축구센터의 반려견들과 시민들을 위한 쉼터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축구인 등 일부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신문과 아산신문이 발간하는 2020 천안아산을 빛낸 사람들이 최근 정식 출간됐습니다. 최근 충청 소방학교에서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시연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산시 배방역 버스 정류장이 바로 옆에 위치한 큰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위험하다는 지적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습니다. 천안 최대의 전통시장인 천안중앙시장에 새롭게 주차 빌딩이 조성돼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상 3월 셋째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이따금씩 미세먼지가 극성이긴 하지만 이제 완연한 봄 날씨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뜻함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봄처럼 주위의 힘든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 개인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저속으로 운행을 하던 중 잠시 밟은 브레이크로 인해 보험금을 배상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한 개인 택시의 블랙박스 모습입니다. 골목길에서 천천히 주행하던 택시는 전방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중년 여성과 10대 청소년의 몸이 잠시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목적지에 도착한 직후 해당 기사에게 잠시 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해 허리가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억울한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 후 사건을 접수했고 결국 검찰 송치 후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님으로 이제 그 여자분과 딸을 태웠대요. 앞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길래 이제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출발을 했는데요. 그때 살짝 이제 앞으로 살짝 기울어졌을 거 아니에요, 몸이. 병원 갔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피해를 호소하는 승객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직후 보험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택시기사의 가족은 피해 호소 승객이 불과 얼마 전에도 택시를 타다 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허리가 아프다며 보상을 요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택시기사 가족은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택시기사들은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건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병원비로만 90만 원씩 2명이고요. 이제 또 재인접수 들어가면 합의금 또 나가야 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방지턱을 세게 넘어갔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희 아빠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좀 억울하시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한 충남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일단 보상을 한 후 반환소송 등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을 해당 기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 측은 현행법대로라면 택시기사의 억울함을 풀 방법은 전무하다면서 기사들은 물론 조합 측도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시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자칫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가 천안축구센터 인조구장 인근 잔디광장 한켠에 반려견들을 위한 자그마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일 가운데 천안축구센터를 주로 사용하는 지역의 축구 관계자들이 자신들과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축구센터 인근에 자리한 잔디광장입니다. 이곳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나 차량을 이용해 찾는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려견들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원들로 인해 천안시는 이 광장 한 구석에 반려견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단 펜스 밖으로의 이동은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지역의 축구계에서는 현재도 주차난이 심각한 천안축구센터 인근에 반려인이 더 많이 찾게 된다면 기존의 악취나 소음, 주차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천안축구센터를 주로 사용하는 자신들과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이번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저기다가 저 공간에 만든다는 거는 축구팀들이 지금 한 30%가 늘었어요. 주말에 공 차는 분들이 주차 공간이 없어요. 소음, 털 날리는 부분들. 이 전부터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지금은 축구는 더 많아지니까 더 문제가 생기겠죠. 관련 정책을 위반한 보가영 천안시의원은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축구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문제를 놓고 불거진 이해 당사자들 간의 오해가 원만히 해결돼 반려인들과 축구인들이 천안축구센터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이 소식 이연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교육청이 전국광역교육청으로는 5번째로 학생인권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의 핵심 기구로 활동한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는 물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부당 노동행위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펼치기 위해 4개 권역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하고 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상담과 자문, 노동권리 찾기 지원, 노동현장 방문 지도, 노동인권교육 같은 노동인권보호 활동도 전개합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인권센터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의 인권을 지키는 곳이라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길이 곧 교권을 수호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학생인권을 가장 잘 지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연자입니다. 천안신문과 아산신문이 지난 2018년부터 공동으로 펴내고 있는 2020 천안 아산을 빛낸 사람들이 정식 출간됐습니다. 천안신문과 아산신문은 지난 한 해 지역을 위해 헌신한 개인 및 단체들에 대한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내부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개인 및 단체 37팀을 선정했습니다. 김명일 대표이사는 이번에 선정된 분들이 지역 내에 더욱 널리 알려져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삶에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축구용품 전문 수집가인 이재영 씨가 지난 9일 천안시에 189점의 축구 관련 유물을 기증했습니다. 이날 기증된 유물 중에는 1994년 미국 월드컵 최종 예선 당시 홍명보 현 울산현대 감독이 직접 착용했던 유니폼 등 축구팬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유물은 입장면에 자리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축구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최근 충청 소방학교에서 드론을 활용해 초고층 건물의 화재 진압을 하는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5m 높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소방호수를 연결한 드론을 띄워 신속하게 불을 끕니다. 고가 사다리 차를 작동해 불을 끄는 것보다 시간이 짧은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은 앞으로 고층 건물에서의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 투입하기에 추가적인 연구만 더해진다면 상용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소방 드론 시스템이 완전히 활용되고 안전하다면 고층 건물 화재는 철저한 대비책이 되겠다. 그런 그 느낌을 받았고 이것을 더 개발하고 연구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는 향후 2년 내 120m 이상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드론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중앙시장 인근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주차 빌딩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연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천안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천안중앙시장은 고질적인 주차난 속에 시민들의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단번에 해소할 지상 4층 높이의 주차 빌딩이 15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돼 총 50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된 이 주차 빌딩에는 138대의 차량이 주차가 가능하며 각종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원도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동안 이용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없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낙후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주차장 신축 사업 또한 여의치 않아서 주차장 건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역 주민과 시장 상인 여러분이 지치지 않는 열정 그리고 성원과 협력으로 주차 빌딩을 오늘 성공적으로 개장할 수 있게 되어서 천안시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는 중앙시장 주차 빌딩이 앞으로 상인들과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큰 대류변에 위치해 그간 위험 요소가 많이 노출돼 있던 수도권 전철 배방역 버스 정류장이 아직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어서 관계 당국의 시정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전철 배방역 앞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옆으로는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대형 차량들도 지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으로의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인도는 너무 비좁고 안정감도 없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아산신문의 보도 이후 정비된 모습을 보인 곳이지만 아직도 이곳을 지날 때면 위험함을 느낀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도시가스관하고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 인도로 하면 관을 교체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는 그 인도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를 할 수 없다. 임시로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줘라. 네. 그래가지고 지금 돌다리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만 들어 올렸다가 보수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지금 그거예요. 최근 배방과 인근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5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아산시가 주민 편의시설인 버스 정류장 정비를 어떻게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올해 60주년을 맞는 아산시의 성웅 이순신 축제가 기존 4월이 아닌 10월로 연기됩니다. 아산시는 매년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4월 28일을 전후해 행사를 개최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4월에는 본 행사가 열리지 않는 대신 서울 국악관현악단의 초청 공연 및 기획 공연을 열어 시민과 함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2021 K3 리그 첫 경기에서 청주FC에 2대0으로 승리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천안은 14일 열린 경기에서 2골을 넣은 조주영의 활약으로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천안은 오는 21일 양주 원정을 진행한 후 다음 달 4일 평택 시티즌을 맞아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충남 아산FC가 최근 데이트 폭력 이력으로 인해 논란을 빚은 류에이 미치부치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훈종 대표이사 13일 아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류에이에 대해 향후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류에이의 방출 문제에 대해서는 구단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뜻을. 한편 류에이는 같은 날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4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천안역 지하도 상가 상인회가 지난 15일 오후 6시 상가 광장에서 상인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상가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상인 50여 명이 모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애누리 쇼핑데이와 관련해 다양한 추진 계획과 더불어 성공적인 애누리 쇼핑데이 지속적인 유치, 개폐점 시간 준수, 공실에 대한 임대 재개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모로 상인들이 총회도 못하고 근데 이미 이제 상인회장이 된 지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상인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상인들이 자생을 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노력을 하자.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폐점한 업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25% 정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청에서 신규 점포가 개설이 안 되고 있는 거에 상인들이 불편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한편 천안역 지하도 상가 개폐점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며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주식회사 에이제돈 앤 드림즈 에이제돈이 15일 천안시청을 방문해 가정폭력 상담소, 가족성장 상담소 남성의 소리에 컴퓨터 등 사무기기 후원 물품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더불어 사회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작은아마 제가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에이제돈 드림즈 에이제돈은 지난해 천안시 태조산 수련관,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3곳을 대상으로 천안시 복지재단을 통해 5년간 총 4,500만 원을 지정 기부함은 물론 지난해 병청면 수해복구 및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유가족에 힘을 보태는 등 아너 소사이어티로서 주위에 기감이 되는 기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처음 시작한 천안TV가 3월 16일 개국 100일을 맞았습니다. 천안TV는 그동안 천안 지역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통시장 상인회장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매주 진행하는 주간 종합뉴스, 김주영 시사제작국 팀장이 진행하는 정치펀치, 천안 학교사랑 어머니회와 함께하는 학사모 원픽과 같은 콘텐츠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천안TV는 앞으로도 천안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언론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을 빛낸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2년째 교도관으로서 근무하고 계시는 천안교도소 윤담 교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20 천안을 빛낸 사람들에 선정되신 소감 한마디 먼저 부탁드립니다. 천안을 빛낸 사람으로 선정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관계 직원들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네, 교도관으로 좀 활동을 하시면서요.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도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후원 회장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그 자발적인 그 회원 20명이 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40명을 상대로 해서 우리 그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 수련관 그 방과 아카데미 그 회원들께서는 그 우리 교도소와 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저들이 이제 그 지원을 함으로 해서 범죄 예방 교육을 함으로 해서 혹시나 모를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미연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도관으로서의 생활이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들은 그 사회의 최후의 이 교도소가 보루입니다.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이 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안 교도소 모든 분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말로는 교정교화를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시대적 변화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마약, 알코올, 성폭력 범죄자들 그리고 범죄로부터 갑작스런 또 자살 우려자들을 미연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저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천안교도소하고 천안진흥원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갑작스런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가지고 남겨진 가족들이나 자제들이 그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 방지를 하고 있고 그 천안교도소에서는 심리과에서는 자살 우려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의 불평 불만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심리 치료를 연계해 가지고 충남 청소년수련관에 연계를 해 가지고 미연 방지 친아버지에 의한 또 성폭력이나 또 계부에 의한 성폭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이제 연결을 해줘서 자제분들의 어떤 심리 치료를 해줌으로 인해서 또 제2의 범죄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해 국무총리 표창도 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상소감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진짜 자기 맡은 바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그 사람들보다 조금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거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는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무총리상은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큰 상이기 때문에 또 가문의 영광이고 저 나름대로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선정해 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그분들에게 돌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동료애까지 확인할 수 있는 수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끝으로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계획과 좀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원이라 하면 국민의 신복이고 공복이기 때문에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정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는 건데 상당히 떨리고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사회에 어떤 그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포부를 들어보니까 뭔가 저도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교정행정을 펼치시는 공무원으로서 더욱 많은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윤담 교감님과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3월 셋째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